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시장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09% 상승을 했어요. 어제 하락을 오늘 하루 만에 다 커버해 버렸습니다. 우리 시장만 이렇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일본 증시도 상승을 했고 상해 그리고 홍콩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식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봤어요. 앞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 같은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시장 상승한 걸 보고서 야 정말로 참 주식 투자하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바로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말씀했죠. 또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 미국 돈으로 약 1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쇄기가 있는 나라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전염병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앞으로 상당 기간 경기 회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감을 다시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실제 경기가 회복되거나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참 지금 현재로서는 먼 이야기이고 또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의 경기 부양 소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 내지는 치료제 관련 소식인데 또 이건 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정부와 또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소식인데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회사채 매입해서 유동성 공급할게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돈 많아요 또 돈 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연준에서 과감히 돈 푸는구나.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에서 돈 푸는구나. 어렵다 그러면은 돈 주는구나. 사람들 머리에 점점 내리에 박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되겠구나. 이 동성을 가지고 위험자산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 구경 좀 해야 됩니다. 돈 구경이라고 하면은 뭐 종이 지폐 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종이 돈보다는 다 돈이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광의통화라고 해서 바로 실제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이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2000년도 4월, 2020년 4월 달 요때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약 3천조 정도 돌아다닌다고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여기 시중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이에요. 자, 2020년 4월 달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돈 푼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 푼다. 또 우리나라도 또 돈 안 풀겠습니까? 돈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돈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과거 데이터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은 2014년도에 유동자금이 2천조 정도 있었습니다. 약 2천조예요. 그런데 2020년 불과 6년입니다. 6년 만에 돈이 3천조가 되어가지고 약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돈 가치가 하락을 했다 이거예요. 돈 가치가 하락하는 소리가 빵빵 들려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파월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풀겠다 하면은 돈같이 빵빵 떨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돈 들고 있는 사람들 거지 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이 늘어나면은 항상 경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돈이
자연스레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경제 사이즈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GDP입니다. GDP를 보면은 요거는 요까지입니다. 물론 찾아보려고 하면 동일한 기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요 자료를 보면은 2014년도에 뭐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요. 일단 411 요 숫자만 기억합시다. 그런데 2020년 1, 4분기 때 476이에요. 대충 15.7%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15.7% 우리나라 경제 국민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15.7%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증가했다고요? 50% 증가해봤어요. 보이죠? 50%. 이건 데이터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실제 성장하는 것보다는 돈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돈가치 하락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은행도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돈 들고 있으면 거지 되기 십상입니다. 또 그리고 연금소득자, 근로소득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무조건 아무거나 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머리를 써서 괜찮은 기업들, 괜찮은 부동산 찾아서 들고 돈을 그쪽으로 바꿔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돈 구경 좀 했죠? 여러분들 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자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돈을 안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최근 보세요. 주식시장 떨어져 보니까 파월 연중 의장님께서 나와가지고 실수하고 바로 잡아붙다 아닙니까? 내 돈 더 줄게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돈이 계속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뭐 돌아갈 건지 안 돌아갈 건지는 뒤에 문제고 일단 풀고 보는 겁니다.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과정에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진짜 위험해요. 지금은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어쨌든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가능하면은 오래 들고 있을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선택 잘못하면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자, 일단 요거 돈 이야기를 좀 했고요. 왜 주식을 사야 될지 알겠죠? 자, 그리고 북한 이야기 좀 합시다. 자, 북한이 오늘 때려 부사붙대요. 뭘 부쉈냐면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해 붙답니다. 요거는 그 건물은 아닙니다. 뭐 폭파 장면을 하나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 8,700만 원인가요? 이 개보수 비용으로 쓴다 해놓고 거의 뭐 100조 안 썼습니까? 100조. 우리 한국에서 돈 들고 가가 세금으로 100조를 써서 만들어 놨는데, 저걸 때려 부사붙답니다. 폭파시키 붙대요. 이 사람이 좀 신경질 난 것 같은데, 대충 제가 이해는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하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만날 때, 이쪽에서, 저가 요 있고, 우리는 요 있고, 이래 만날 때, 뭔가 계약서를 안 썼겠습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그래. 야는 진심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 민족끼리 한번 잘해보자 해서, 우리 개발할 때 많으니까 내가 와서 우리 좀 개발해주고 우리도 잘 살고 너것도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진심을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진심 충분히 이해되죠. 이해되는데 이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규모가 중국하고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또 미국하고 우리 관계는 동맹관계잖아요. 예전에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다 때려 부숴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제 밑에 있겠죠. 그런데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성장을 한 겁니다.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하고 거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저번에 미국
못 받고는, 받지 않고는 북한하고 뭐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예 허락 맡아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왜 못하냐면은, 미국 허락 받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자고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면은, 미국이 당장 미국하고 거래를 다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미군이 떠나버릴 수도 있고, 안보의 불안도 올 수도 있지만은, 거래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험해요. 국민들의 재산이 저 미국으로부터 이전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재산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가 끊겨버리면, 저거하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아무리 우리 지도자가 북한에 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 해보려고 해도, 미국이 저래 놓으면 이 국민들을 담보로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입장에서 좀 신경질이 났을 수도 있어요. 지는 정말로 순수하게 잘해보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왔을 수도 있는데,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왜 죄 없이 누구끼리 못하냐, 왜 할 수 없냐 이래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도 안 한 게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미국 없다 손 치고 왜 우리끼리 하면은 뭐든 잘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런데 우리 입장은 얘 없이는 안 되니까 지금 못한 건데, 좀 상황 봐가면서 하자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이 자석들 정말로 거짓말쟁이네, 하나도 한 거 없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다 때려 부숴붙는가 봅니다. 뭐 다 때려 부숴붙든 말든 뭐 지가 어려우니까 좀 봐달라고 그런 짓을 했겠죠.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은 북한도 그렇다 대충 이해만 하고 앞으로 뭐 짓을 하려는 모르겠는데, 뭐 어쩌겠어요. 각자 도생해야죠.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정은이 지도 지 먹고 살 고생해야죠. 괜히 우리한테 거지처럼 달라붙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까불지 말고.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한 5,8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근데 요걸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물론 시중에 돈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6월 10일 날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195포인트였어요. 그런데 6월 11일 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2176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558억 원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2132포인트로 떨어졌고, 어제는 1조 2372억 원이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2030포인트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세력들이 약 5,800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 지수는 100포인트 정도 올라붙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마음먹고 한번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장 끝없이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한테 흩어져 있는 이 돈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선물하고 파생시장하고 현물하고 잡고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수하는 걸 우리는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튼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업종 보면은 뭐 화학, 서비스업, 전기전자, 의약품, 철강, 금속 뭐 다 매수해봤어요. 뭐 거의 다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 종목들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뭐 그동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가 실망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사실 뭐 오늘은 정말로 추가 매수 해도 되죠. 근데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이미 들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좀 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늘 오르면 요때 비중 조절 20대 80, 80대 20, 주식 80, 현금 20 생각해 가면서, 또 현금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요 종목들, 업종들 중에서 돈 들어온 거 보니까 한 23종목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제 정리를 따로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도 있어요. 보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네이버나 삼성 SDS나 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샀었어야 돼요. 뭐 당분간은 괜찮겠죠.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고, LG화학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많이 올랐죠. 지금 보유 관점에서 들고 가시는 분들 서서히 하나씩 차익 실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여튼 여튼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신경 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좀 잘 나가다가 세력들도 매수해서 내들고 있었는데 오늘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력들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면 그런 종목을 살리는 쪽으로 또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보다는 좋은 분위기로 오늘 또 마감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파월 이현준 의장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르고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어느 날 뒤에서 뭐 뒷담화 까는 거, 나에 대해서 잘못된 나쁜 소문 내는 거 잠시라도 듣게 되면은 순식간에 기분이 싹 바뀌어가지고 돌변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래도 갈 수도 있고 저래도 갈 수 있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대감이 다시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실망감으로 바뀌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병을 준 그 원인이 파월 이현준 의장님인데 미안하다 하고 약주 붓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북한 아들 저를 까분다 손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또 기대감에 의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또 시장이 간다고 해서 너무나 오래 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처럼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내 주식 시장 떠납니다. 개사코 다 팔았어요. 이렇게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투자는 일상이다. 늘 그냥 가는 거다. 그냥 비중 조절만 딱 생각하면서 비중도 맨날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쭉 점검해보고 많이 오른 거 정리하고, 아니면 뭐 좀 길게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시장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살펴보다가 뭐 비정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있으면 좀 정리 좀 하고, 좀 기다렸다가 좀 떨어진 게 있으면 좀 사고,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그냥 묻어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돈이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이 징그러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경제가 발전한 것보다는 더 많이 돈이 증가해서 이 돈 가치가 하락해 버리냐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머리 잘 써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인지를 하신 다음에 돈을 주식이나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고민을 꼭 해야 될 때예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